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정말 보기 힘든 차량입니다. 네, 알파로메오 156인데요. 156 같은 경우에는 1997년부터 2005년까지 생산이 되었고, 그리고 국내에는 정식으로 판매된 대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알파로메오 156은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차량 말고는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차는 없다고 합니다. 네, 우선 전면 디자인부터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이쪽에 라이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는데, 안쪽에도 전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하죠. 그리고 중앙 쪽에 보시면은 알파로메오의 상징과도 같은 이 삼각형 방패 문양의 스쿠데토 그릴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넷 쪽을 보시면은 이 그릴과 쭉 연결되도록 이렇게 본넷의 형태를 잡아 놓아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릴 옆쪽에는 이 그릴의 크기가 충분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별도의 공간을 또 마련해 놓았고, 그리고 그릴 아래쪽에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게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차체 하단부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벌집 문양의 그릴이 추가적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쪽에 보시면 원래 이 자리는 그 번호판이 붙는 자리인데요. 차주분께서 직접 알파로메오 딜러십에서 사용하던 그 플레이트를 직구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조금 있다가 등장하실 거지만 애정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사이즈를 한번 보시면 굉장히 컴팩트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차의 전장은 4430mm에 그리고 전폭은 1755mm 정도로 실제로 그렇게 큰 차는 아닙니다. 2000년식의 차량인데도 순정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파로메오 특유의 리볼버 휠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리볼버 휠 같은 경우에는 알파로메오 클래식 모델부터 현재 나오고 있는 알파로메오 차량들까지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헤리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미러는 굉장히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뭔가 귀처럼 생기기도 했고 굉장히 좀 귀여운데요. 수동으로 접고 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귀엽다. 그리고 옆쪽을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캐릭터 라인은 굉장히 좀 날카롭게 디자인되어 있는데요. 확실히 이 차의 스포티함을 조금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뒤쪽 도어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차체 안쪽으로 넣어 놓으면서 확실히 좀 더 매끈한 디자인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앞쪽의 도어 손잡이는 굉장히 클래식합니다. 2000년식인 걸 감안해도 굉장히 클래식한 형태의 도어 핸들이 달려 있는데 이는 60년대라고요? 이는 60년대 알파로메오의 그 도어 핸들을 그대로 가져온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또 눈에 띄는 점은 이렇게 차체 위쪽까지 이렇게 넓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차들 같은 경우에는 문을 열면은 이렇게 도어 몰딩까지 열리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굉장히 좀 많이 열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닫았을 때 확실히 좀 일체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주유구는 보조석 뒤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안쪽에는 뭐 크게 특징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그리고 후면 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아까 사이드에서 보셨던 이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후방등 위쪽까지, 리어램프 위쪽까지 쭉 연결되면서 디자인적으로 통일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옆쪽에서 보시면 트렁크의 각도가 정말 거의 수직으로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마치 칼로 잘라 놓은 것처럼 좀 굉장히 매력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범퍼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 머플러가 한 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의 총괄 디자인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발터드 실바가 디자인을 했는데요. 확실히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생각보다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뒷유리창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 알파로메오 156을 그려놓은 스티커가 있는데 차주의 애정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네요. 트렁크 여는 방식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쪽에 있는 이 엠블럼을 이렇게 돌리면은 키홀이 나옵니다. 키홀에다가 키를 꼽고 이렇게 열 수가 있는데 트렁크 각도가
뒤쪽까지 굉장히 많이 열리고요. 트렁크 공간 자체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꽤 쓸만할 것 같네요. 그죠? 그런가요? 네. 네, 그럼 지금까지 이 차의 디자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차주분을 한번 모시고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혹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문준석이고요. 알파로메오 156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차를 산 지는 한 1년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이 차는 어릴 때부터 제 드림카였는데 좋은 기회로 이렇게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친구 평소에 원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차에 대한 애정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를 가져온 뭐 그 스토리 같은 것도 다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한 친구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이 차 어떻게 가져오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차는 이제 한국에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었는데요. 전 차주분께서 프랑스에서 이제 2008년에 수입을 해오신 차고, 그래서 이제 이삿짐으로 반입된 차입니다. 그러면은 이 차의 컬러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컬러는 그리지오 아프리카라고 하는 컬러인데요. 이제 메탈릭 그레이라는 색상인데 조금 회색 빛이 돌면서 조금 약간 초록빛도 도는 상당히 예쁜 컬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까이서 보면은 펄이 진짜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 도장 순정 도장인 거죠? 네, 순정색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듀퐁 페인트 사용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퀄리티도 되게 좋고 도장 펄도 진짜 예쁘네요. 엔진룸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네, 설명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이 엔진은 알파로메오에서 이제 사용하는 트윈스파크 엔진인데요. 알파로메오는 원래부터 좀 작은 엔진을 이제 메인으로 썼고 이 차도 4기통입니다. 그래서 알파로메오 자체가 좀 큰 엔진보다는 조그만 엔진을 주로 만드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윈스파크라는 거는 스파크 플러그가 이제 두 배수가 들어가는데요. 네. 메인 플러그 4개가 있고 부속 플러그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들어갔냐 하면은 이제 이 당시 알파로메오에서는 이제 스파크 플러그를 두 배수로 넣어가지고 연소된 면적을 높여서 효율을 높인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네. 뭐 지금 많이 안 쓰는 기술인 거 보면은 연비가 실제로 좋나요? 차체가 가벼워가지고 네. 이 차체 무게가 1200kg대거든요. 1200kg? 네, 1200kg대여가지고 네. 공인 연비가 한 8점 몇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엄청 안 나오는 편은 아닙니다. 1200kg에 8kg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연식이 있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주셔야. 제 2톤인데 쟤는 6 정도 나오는데 8, 9 그 정도 사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엔진 디자인이 진짜 예쁩니다. 일단은 커버 자체도 실버 컬러로 마감되어 있고 거기에 있는 이 빨간색 알파로메오 이 로고가 너무 예쁘네요. 순정인 거죠, 얘도? 네, 다 순정입니다. 와. 그리고 엔진룸이 이렇게 깔끔한 것만 봐도 저 차주가 얼마나 이 차를 열심히 관리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실내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실내는 전체적으로 레드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역시 이탈리아 차답게 컬러감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시트는 모모 디자인에서 만든 시트라고 합니다. 예쁘다. 그리고 도어 스텝에는 이렇게 알파로메오 각인이 되어 있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제 실내에 올라타 봤는데 실내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실내는 상당히 심플한데요. 운전자를 위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계기판과 이제 RPM 게이지가 있고, 이쪽에 보시면은 주유계랑 아날로그 시계와 유온계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클래식하네요. 네, 다 게이지로 되어 있네요. 정말 그 운전자만 위해서 설계된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패들 시프트의 초기형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누르면 기어 단수가 올라가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기어 단수가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키는 이렇게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이고, 그리고 중앙 쪽에는 이렇게 에어컨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네요. 비상등도 와 진짜 크다 이거. 이거 쓰기 편하죠? 네, 되게 쓰기 편하고 오. 이제 원래 차는 이제 보통 차는 이제 눌러야 켜지는 방식인데 얘는 네. 반대로 이제 아. 밑에서 나와야 켜지는 방식이라서 아 진짜 그게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오, 조작감이 되게 근데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직관적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설명해 주실 부분 있나요? 여기 보시면 이제 기어 레버가 있는데요. 이게 그 알파로메오에서 이제 F1 미션을 이제 칭하는 그 셀레스피드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 미션은 이제 수동 기반의 자동화 변속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기본적인 클러치가 들어가고 이런 구조는 수동이랑 똑같지만 이제 클러치만 오토로 붙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법상으로 오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종 보통 면허도 운전할 수 있는 차가 됩니다. 이종 보통이신가요? 설마? 아, 나 뭐야? 근데 확실히 얘도 좀 이탈리아 차인 게 느껴지는 게 이 소재감은 제 차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이 플라스틱에 녹는 문제가 알파로메오 똑같이 있어가지고 아, 역시 이탈리아 차. 역시 이탈리아 차입니다. 네.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이제 그 잿더리인데요. 여기 네. 보시면 이제 잿더리에 이제 메이드 이태리 로고가 있어서 정말 뼛속까지 이태리 차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역시 이탈리아네요. 그리고 중앙 쪽에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브레이크가 자리 잡고 있고 백밀러 조절하는 스위치, 그리고 안개등 스위치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를 들면은 수납 공간은 딱히 없네요. 네. 근데 이게 도어 쪽에도 보면은 수납 공간이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컵홀더가 없어요. 혹시 안 불편하세요? 이제 불편합니다만 네. 이 알파로메오의 그 철학이라고 생각하고 오.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 탈 때 뭐 커피 안 드시나요? 커피를 이제 먹을 때는 그 이제 슬리브를 갖다가 네. 옆에 놓고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와 대단하시다. 차에서 이제 다 네. 운전한 다음에 마시거나 병 음료를 마시거나 하는 편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네요. 와 이건 뭐예요? 이게 제 차의 마스코트인 곰돌이인데요. 이제 일본 알파로메오 정식으로 판매하는 굿즈입니다. 그래서 알파로메오 차를 사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였는데 차를 사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구매해서 가지고 있던 거를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도 한번 타봤는데 혹시 뒷좌석도 특징적인 부분들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 차체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뒷자리가 그래서 상당히 이제 거주성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네, 지금 제가 앉아봤는데 머리가 살짝 닿기는 해요. 제가 한 179 정도 되는데 머리가 살짝 닿긴 하지만 뭐 무릎 공간도 그렇고 뒷좌석 각도도 그렇고 그래도 이 정도면은 꽤 편안한 뒷좌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차인데도 썬루프가 이렇게 네, 생각보다 꽤 크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이 가죽이 상당히 두껍기 때문에 맞아요. 착자감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여기 앞쪽에 보시면 이제 포켓이 있어가지고 뭔가 서류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포켓이 있고요. 네. 이제 가운데에는 이제 손풍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여름에도 뒷좌석까지 에어컨을 시원하게 이제 맞을 수가 있습니다. 잘 나오나요? 잘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 팔걸이는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신경 먹었다고요? 네, 네네네. 생겨 먹었는데 이제 이렇게 펼 수도 있고 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사람들이 많이 탈 땐 조금 접어두면 더 좋겠죠. 네. 또한 이제 이쪽에는 그 재떨이가 있는데요. 좀 옛날 차답게 차에서 좀 담배를 피던 시절을 그죠. 상징하는 이제 물품이기도 합니다. 뭐 요즘 아우디에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몰랐네요. 도어 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도 뭔가 작게 수납도 있고. 조그맣게 돼 있고. 전체적으로 공간이 생각보다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컬러가 너무 예뻐요. 네, 이 버건디 색깔
컬러가 정말 예쁜 것 같습니다. 진짜 확실히 이탈리아가 가죽도 그렇고 컬러도 진짜 잘 뽑는 것 같아요. 이게 옵션이 안 들어가면 직물로 들어간다고 알고 아. 있는데 이제는 옵션이 그 당시에 이제 있는 대로 다 들어간 차라서 이 버건디 가죽 시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좋네요. 네. 이 뱀은 뭐예요? 이 뱀은 이제 앞에 있는 곰돌이와 같이 이제 일본 알파로메오의 정식 굿즈인데요. 우와. 안에 철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안전벨트에 끼울 수 있는 상당히 귀여운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이 뱀까지 알파로메오를 상징하는 비스콘티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알파로메오만이 소화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이제 운전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지금 주행을 좀 느껴보고 있는데 이 차 기본적인 스펙 한번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차가 155마력에 네. 최고 속도는 한 216km 정도까지 나간다고 하고요. 216이요? 네, 제로백은 8.8초가 나오는데 네. 이 스펙보다 조금 체감이 빠른 편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네. 이 트윈스파크가 VTEC처럼 가변식으로 폭발을 하기 때문에 그 토크가 좀 후반대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RPM이 올라갈수록 힘을 더 내는 차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엔진 자체는 지금 자연흡기? 네, 자연흡기 i4 엔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알파로메오의 매력 중에 하나는 이 엔진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알파로메오의 트윈스파크랑 부스 엔진이 되게 엔진음으로 유명한데 네. 이 엔진 흡기음과 이 네. 뒤에 배기음이 거의 1대1로 어우러져 가지고 상당히 듣기 좋은 소리를 이제 내줍니다.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조금 이따가? 예, 지금 좀 이따가 네. 차가 지금 있어가지고. 네. 근데 지금 승차감도 지금 느껴보고 있는데 어때요? 네. 이 승차감은 생각보다는 컴포트한 편이고요. 네. 이 앞 서스펜션이 이제 그 WC 본이고 뒤가 멀티링크가 들어가는데 작은 차체에 굉장히 좋은 운전 성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앉아 있는데 지금까지 뭐 방지턱도 많이 지나고 노면도 사실 그렇게 안 좋았잖아요. 승차감이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뒷좌석 어때요? 뒷좌석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연식치고는 좋아요. 연식치고는? 지금 확실히 단단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편에 가까운 것 같아요. 네, 엔진음 한번 들려주세요. 네, 엔진은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어레버로 조작하는군요. 네, 겨울에보로 합니다. 그래서 3천 이하에서 되게 조용한데 3천 이상으로 네. 올라가면은 생긴 건 좀 되게 귀여웠는데 차 나가는 거 굉장히 잘 나가네요. 상당히 재빠릅니다. 지금 변속할 때 변속감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어떤 미션이죠? 이게 그 싱글 클러치 미션인데요. 네. 지금은 듀얼 클러치가 좀 더 이렇게 일상화되었지만 네. 이때 당시에는 싱글 클러치밖에 없었기 때문에 네. 상당히 변속이 좀 느리지만 그만큼 이제 변속 충격이 있기 때문에 네. 되게 재밌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이 변속 충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수동 기반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자동 모드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보통 수동 모드로 다니시는 거예요? 네, 거의 수동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동 모드가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좀 옛날 로직이라서 네. RPM을 그냥 2,500에서 기어 단수를 올리거나 내려버리기 때문에 2,500에서요? 네,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런 미션이 처음 도입되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운전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유용한 이제 버튼이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이나 저거 쓰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냥 오토 미션처럼 이렇게 몰 수 있는 이제 버튼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럼 버튼으로도 지금 기어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보통 버튼보다 이걸 많이 쓰세요? 네, 기어 레버로 많이 하는데 이게 네. 조금 조작감도 기어 레버 좀 더 좋기도 하고 네. 버튼이 좀 이제 또 고장 날까봐 아, 잘 고장 사용하지 날까 봐. 않고 있습니다. 하긴
25년이나 지났으니까 네, 좀 맞습니다. 걱정되긴 하겠네요. 그럼 뭐 주행 모드 같은 건 따로 없나요? 네, 주행 모드는 따로 없고 이제 네. 156의 후경에는 네. 그 ASR 오프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아예 끄는. 근데 얘는 네. 그 ASR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ABS만 있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네. 그러면 지금 이 차가 뭐 매번 네. 수동으로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종 오토인데. 네. 근데 그럼 이렇게 조금 막힐 때는 안 불편하세요? 많이 좀 불편합니다. 이게 불편해요? 왜냐면은 주행을 이제 시작하는 과정이 네. 이제 악셀을 밟아서 이제 클러치가 붙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좀 언덕에서 밀리기도 하고요. 네. 이제 차가 막히면 클러치를 아무래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더 필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가 네. 클러치도 뭐 주기가 되면은 교체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세라티는 클러치 교환 비용이 한 정말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얘는 어느 정도예요? 마세라티보다 좀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대신에 이제 수입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수리해주는 데 찾기가 어려운 게 제일 큰 단점이겠네요. 클러치의 교환 주기는 네.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러니까 8만 킬로 정도에 교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8만이요? 꽤 많이 타네요. 네, 근데 이제 주행 패턴에 따라서 네. 한 뭐 짧게는 뭐 3만 킬로에도 뻗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시내 같은 데를 자주 주행하면 그만큼 수명이 빨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차가 사실 정식 수입된 차가 없다 보니까 네. 뭐 부품 수급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네. 뭐 정비해 주는 곳도 찾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부품 수급은 보통 어떻게 하세요? 부품은 이제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다 보니까 네. 해외 직구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뭐 영국이나 이제 이탈리아, 독일, 일본 이렇게 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품 가격대는 보통 어떤 편이에요? 이 알파로메오가 원래 포지셔닝된 이 브랜드가 네. 이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많이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당시 뭐 BMW, 아우디, 벤츠 이 정도 부품 가격이랑 비슷한데 좀 미션 쪽이 아무래도 이제 싱글 클러치다 보니까 네. 그쪽에 들어가는 뭐 유압 실린더나 이런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벤츠나 뭐 독삼사랑 조금 비슷한데 네, 미션 쪽 부품은 조금 더 비싼 편인 거죠? 네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직구하면 보통 기간은 얼마나 걸려요? 이게 뭐 얼마나 비용을 지불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가장 빨리 받아본 건 한 3일 만에도 받아본 적이 3일 있고, 만에? 네, 완전 특송으로 시켜가지고 보통은 한 달 정도 보는 것 같습니다. 한 달 정도요? 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한 네. 달 정도 와서 이제 부품을 받아보면은 네. 부품이 안 맞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시켜야죠. 아, 이 알파로메오가 부품 그 체계가 상당히 중구난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품번이어도 뭐 기존품이 나오면서 또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부품을 구매할 때는 차대 번호를 대조해보는 게 기본적입니다. 와, 근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네, 이게 좀 그러니까 비용적인 것보다도 네. 시간적인 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품을 제가 직접 알아보고 또 구입하고 또 이렇게 장착을 또 이렇게 하러 샵에 맡기고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기수입 차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옆에서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애정이 많지 않으면은 네,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럼 사실 이 알파로메오가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쉬운 차가 아니다 보니까 네,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네. 그리고 알고 있는 사람들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게 브랜드 자체가 사실 상당히 이제 마이너하다 보니까
차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반대로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알파로메오라는 회사 자체가 상당히 역사도 깊고 네. 좀 이렇게 엔지 페라리가 일했던 원래 곳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엔지 페라리가 이제 자기 회사를 만들기 전에 이제 그 정비 팀에 들어가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독립한 뒤에 이제 페라리를 만들고 그런 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 자동차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차를 직접 유지를 해보시면서 네. 뭐 어려운 점이 뭐 있었나요? 아까 말했던 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품을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원래 직구를 해왔어가지고 네. 아직까지는 크게 어려운 게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내구성은? 내구성은 뭐 아직까지는 제가 한 뭐 1년 정도 주행하면서 뭐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신에 정비해 주는 곳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제 오래된 차고, 네. 처음 본 차고 이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정비소에서는 거의 이제 봐주려고 하지를 않고요. 저도 이제 이 차를 처음 가져올 때부터 그 친하게 지내는 정비소가 있어가지고 네. 지금 이제 그 정비소에서 정비를 맡기고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거기서는 이 차를 잘 봐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분도 처음 먼저 모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되게 제가 이 차를 너무 아끼는 거를 알아주셔가지고 네. 항상 좀 이제 꼼꼼히 봐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자동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그런 네. 분 만나는 건 되게 사실 은인 같은 네,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를 좀 어. 믿고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번거롭더라도 이제 지방에서 차를 수리를 하는 편입니다. 진짜 믿을 만한 정비소 찾기 너무 어려워요. 맞아요. 저도 이제 몇 군데 막 가봤었는데 너무 막 과잉 정비하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부품을 직접 수급을 해가지고 네. 이제 정비를 맡겨보고 만약에 안 맞는다 또는 뭐 문제가 있다면 다시 주문을 해가지고 또 기다리고, 네,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었나요? 지금까지 뭐 어려웠던 거? 제일 어려웠던 거? 점막 코일? 네, 최근에 제가 이제 점막 코일을 주문을 했는데 이게 배송 대행지가 이런 차 부품을 원래 네. 해본 적이 없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네.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택배를 보냈는데 이 점화라는 단어 때문에 이제 인화성 물건을 취급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인분을 통해서 직접 수입해왔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한국에 수입이 되면은 간단하게 구매가 가능할 텐데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이제 이태리차가 주는 감성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쵸. 맞아요. 힘든 길을 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차 중량이 얘가 1200kg대라고요? 네. 그쵸. 근데 확실히 지금 몸집 큰 남자 3명 타고 있는데 네, 꽤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엔진음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확실히 분명히 매력이 있습니다. 이게 FF 구조임에도 네. 뭔가 회두성이나 핸들링이 정말 좋은 편이라서 알파로메오의 매력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가 일단 짧죠? 네, 짧습니다. 휠베이스가 한 2,5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네네네. 네, 확실히 움직임이 네, 정말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파로메오를 이제 유지하는 가장 큰 즐거움이 이제 운전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는 차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후속이 이제 1호구란 차인데 네. 그 차는 이제 베이스가 GM 베이스로 바뀌면서 네. 주행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좀 엔진음이나 좀
움직임, 좀 재미있는 움직임 같은 게 많이 좀 희석된 차라서 상당히 출시 당시에 알파 로메오 매니아들이 되게 아쉬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차가 좀 희귀한 차다 보니까 보험 등록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보험은 좀 어떤가요? 이제 일단 등록하는 방식이 이제 네. 수입이 안 된 차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네. 이제 다른 차를 먼저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네. 가입을 하는 방식인데요. 아, 네. 뭐 보험료 자체는 네. 차 연식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뭐 별로 비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대략 이제 그 이 당시 비슷한 연식의 이 독삼사보다 조금 비싼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연비는 얼마나 나와요? 연비는 이제 공인 연비가 8km대로 알고 있는데 네. 딱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8km 정도? 네. 그냥 뭐 사실 제가 연비를 따로 재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죠. 사실 네 자주 정도 탄 차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급류 세팅이기 때문에 고급류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썬팅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나요? 네. 이거 틴팅은 네. 이제 가져올 때부터 안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사실 햇빛이 너무 뜨거워서 할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아직은 이제 그 수리를 더 해야 되는 단계라서 지금도 틴팅은 그 이후에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하체 수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네. 그러면 또 수리할 게 뭐가 남아 있어요? 이제 수리할 거는 엔진 오일이 좀 좀 새는 누유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누유야 뭐. 네, 수리를 해야 되고 네. 이제 경고등이 지금 떠 있는데 경고등 어떤 네, 거요? ABS하고 에어백 경고등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호력의 약간 고질병 중 하나이기도 한데 네. 이거를 좀 이제 이제 진단기로 네. 지워줘야 하는 작업인데 생각보다 좀 일이 커가지고 일단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진단기가 있나요, 국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진단기도 구입을 했는데요. 네. 그 노트북에 프로그램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개로는 뭐 5, 6, 9도를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지울 수도 있어요? 네, 지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직 깜짝이야. 그 방법을 제가 완벽히 숙지를 못해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나중에 직접 하실 수 있는 거겠네요? 직접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건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차를 전에도 타봤고 그리고 오늘도 또 이렇게 타보고 있는데 일단 승차감도 진짜 편안하고 그리고 차가 나가는 것도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공간을 진짜 편안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이 앞쪽에 이렇게 둥글게 해놓으면서 발 공간을 되게 편하게 만들어 놨네. 그냥 사실 이렇게 가족끼리 쭉 타기 되게 좋은 차 같아. 그냥 그러니까 좀 빡세게 몰 수 있지만 편안하게 또 탈 수 있는 차라서 좀 1호력이 되게 잘 팔렸던 게 아닌지. 출발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 밟고 네. 사이드를 보시고 네. 풀고 이제 앞으로 1단 넣으면 됩니다. 앞으로? 네, 앞으로 밀면 돼요? 밀면 네. 그럼 일단 들어가는데 오. 출발하시면 됩니다. 오. 제가 이 차를 전에도 몇 번 타본 적이 있었고, 괜찮아요? 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 RPM 보통 몇 천 정도에서 변속하는데요? 한 5천 정도에서 5천 정도?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에 이 차를 타본 적도 몇 번 있었는데 운전을 제대로 해보는 건 지금이 처음이에요. 근데 네, 일단 엑셀이랑 브레이크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발로 밟았을 때 좀 묵직함이 느껴지는데 일단 그 느낌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근데 반응도 제가 생각한 것보단 빠른데요? 네. 왜 아까 느리다고 해가지고 네. 이게 체감은 되게 빠른데 네. 뭔가 영상으로 찍어보면 생각보다 빠른 느낌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건데 체감은 되게 빠릅니다.
신기한 게 저는 이거 전체가 버튼인 줄 알았는데 이 동그란 것만 버튼이네요. 맞아요. 재밌다. 게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확실히 차 움직임 자체가 되게 가벼운 게 느껴집니다. 네. 차도 그- 가볍고 또 작다 보니까. 네. 마세라티랑 비교해서는 어떤 느낌인가요? 마세라티랑 비교해서요? 네. 마세라티랑 비교했을 때? 일단 뭐 제가 타고 있는 쿼트로 포르테랑은 일단 뭐 차 급이 그러니까 크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출력은 일단 뭐 당연히 걔가 훨씬 더 높지만 네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하네요 얘가. 아, 근데 확실히 이 엔진 느낌은 네. 뭐 물론 기통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이탈리아 차라 그런가 뭔가 질감 자체? 그러니까 뭔가 좀 거칠면서도 부드러움이 느껴지는 그 느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이제 일반적인 사기통하고의 질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확실히 그 느낌이 네, 되게 좋네요.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수동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완전 수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전 수동이 아니고 또 발이 편하게 운전할 수 있다 보니까 네. 운전도 뭐 그렇게 불편하진 않은 것 같네요. 이게 아무튼 시동이 꺼질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되게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차입니다. 네, 확실히 운전해 보니까 네, 저도 그 매력을 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는 꽤 오랫동안 드림카셨잖아요, 준성님한테. 네네네. 네. 실제로 드리고 나서 만족도는 어때요? 제가 오래 꿈꿔오던 그 이상의 만족감을 주고 있는 차라서 네. 정말 즐겁게 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차가 오랫동안 드림카였던 이유가 있나요? 네, 제가 원래 알파로메오를 처음 알게 된 계기가 게임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네. 그 게임에서 이제 156이 나왔었는데 네. 되게 이쁘게 나왔어가지고 그 당시에 정말 약간 엔진도 되게 이쁘고 디자인도 약간 이쁘고 이 차는 뭐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알파로메오 차주분도 만나서 이렇게 직접 타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가지고 그 차를 가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보면은 애정이 진짜 제가 이 말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 차주의 애정을 알기 때문에 정말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네. 부끄럽습니다. 정말 이제 사랑하지 않으면 탈 수 없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알파로메오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가지고 계시고요. 물론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차랑 한번 꼭 해보고 싶은 경험 그런 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 알파로메오라는 브랜드가 한국에선 수입이 안 됐지만 일본에서는 특히 오랫동안 수입이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 차를 타고 일본을 한번 가보는 꿈을 좀 꿔보고 있습니다. 이 차를 가지고요? 네, 직접 맞습니다. 가지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것저것 준비를 해보고 있는데 네. 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칠까요? 네. 끝낼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알파로메오 1샵을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알파로메오 156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차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어색하게 끝났다.